심장마비,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저는 72세 심장내과 이준호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심장을 돌봐오면서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무사히 일상생활로 회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단 골든타임을 지킨 경우에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어디를 가다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갑자기 통증으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72세 재환자 한 분이 TV를 시청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셨고 10분쯤 지나 119가 도착했어요. 그 몇 분이 생사를 갈랐던 시간이었죠. 결국 무사히 병원까지 가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어요. 도착이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119를 부르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영상이 언젠가 다가올 위험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들 잘 보셨다가 위급 상황에 차분히 대처하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편하게 들어두시기만 해도 상황이 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지인도 오래전에 외국 나갔다가 수영장에서 아이가 잠수하는 과정에서 기절했는데 본인이 인공호흡을 해서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여 입술이 보라색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했다는데요. 생각해보니 119 드라마 같은 곳에서 알려준 것을 무심코 본 것이 그날 그 찰나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분이라는 짧은 순간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를 살리는 소중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장마비 관련해서 나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40년 의사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턱, 목 등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과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구조 요청부터 하세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주소도 함께 전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 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를 서울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핵심만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다음 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뚫어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78세 정준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자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통이겠지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자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았지만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만약 정 씨가 좀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 근육이 더 많이 죽어서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거예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연결 상태를 유지하시고 가능하다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 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체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시면 신고 후에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5에서 10분은 더 지체됐을 거예요. 심정지 상황에서의 5에서 10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 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문을 잠가뒀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통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로 대기하며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아스피린 있는 경우 복용하세요. 집에 저용량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복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억제하여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단, 출혈성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의 약을 빌려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약물마다 금기 사항이 다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4. 기침 심폐소생술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기침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5.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잘 봐두세요. 혼자 외출할 때는 근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대형마트, 체육관 등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핸드폰에 긴급연락처 등록해두시면 빠르게 연락 가능하겠죠? 심장 질환 병력이 있다면 지갑이나 핸드폰 뒷면에 응급카드 부착하시고 아스피린을 휴대용 약통에 소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몇 가지 잘 기억해두세요. 운전해서 병원 가거나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 통증 완화를 위해 커피, 술 등을 마시기,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참기. 실제 사례로 재환자 68살 김영자님은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요. 3개월 전 아들이 출근하고 혼자 남은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무거워졌고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탄 느낌이 들었으며 왼쪽 팔까지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줄줄 났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먹은 게 잘못됐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는데 다행히 며칠 전 저희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생각나서 즉시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김 씨가 잘한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움직였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평소에 들은 적 있던 이건 심장마비야 생각했고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 왼팔, 턱, 등도 통증으로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꺼 119를 눌렀다고 합니다. 저 심장마비 같아요. 주소는 서울시. 숨이 가빠져 말이 잘 안 나오는데도 구조요원은 계속 말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119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대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정확히 말하셨고 식탁 서랍에 아스피린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심장 쪽 이상 생기면 아스피린을 씹어서 먹으라 하신 게 기억났고 마침 식탁에 아스피린이 있어서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기침을 계속하면 심장이 살아난다는 말. 기침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 심폐소생술科CPR은 일반적인 심장마비 대처법이 아닙니다. 기침 심폐소생술科CPR은 병원에서 심장 모니터를 붙이고 있는 환자에게 간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일시적으로 흉압이 올라가고 심장에서 피가 짧은 순간 동안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병원에서 모니터링 중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유효하며 일반인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장 통증이 왔을 때 기침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cardiac arrest는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이며 대부분 즉각적인 CPR 심폐소생 119 신고, AED 사용이 필요합니다. 기침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고 구조 요청이 늦어져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일반인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김영자 씨는 그날 이후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119 단축번호를 등록했고 가방 속에 아스피린을 넣고 다녀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그 5분이 생명을 결정짓는 것 같아. 항상 대비를 해. 영자 씨 사례에서 보듯이 무엇을 하건 증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멈추시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계단 오르기를,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겹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입니다. 혀 밑에 넣으면 1에서 2분 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요.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78세 박영숙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박 씨는 즉시 청소를 멈추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어요.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5분 후에 한 번 더 복용하셨습니다. 이때 박 씨가 정말 잘한 것은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라면 씹어서 복용하세요.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생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 것입니다.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호흡 곤란이 오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때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79세 김경순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 김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때 김 씨가 정말 잘한 것은 딱딱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이에요.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다칠 위험이 적거든요. 어느 날 부모님이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서 가슴 아팠다는 사연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반쯤 앉은 자세로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신 것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최대한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체온 유지도 중요합니다. 심장 마비 때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되 가벼운 피것으로 선택하세요. 자세를 올바르게 취했다면 다음 단계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이 있다면 전화하셔요. 주의하실 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는 간단히 하고 체력을 아껴 두세요.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보통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붙여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연락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 이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6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져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어요. 호흡을 잘 유지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조금 호흡할 수 있다고 해서 일어서거나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토하고 싶어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응급 구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지금 통증은 어떤지, 호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 마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실전,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78세 정기호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에 의료 정보를 확인한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설정들을 해 두시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 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이런 응급 처치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노사연 썰TV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